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본 요리하면 딱 떠오르는 튀김 다들 있으시죠? 네, 바로 덴푸라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 덴푸라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오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열의 아홉은 똑같은 대답을 하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바로 덴푸라. 뭐랄까, 그 섬세하고 바삭한 식감은 정말 일본 요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죠. 완벽함의 상징, 바로 그 자체예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덴푸라의 이야기가 사실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덴푸라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덴푸라의 원조가 바로 16세기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져온 생선튀김 요리라는 사실. 지금의 덴푸라랑은 겉모습이 꽤 다르죠? 하지만 바로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럼 덴푸라라는 이름은 대체 어떻게 붙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선교사들이 쓰던 라틴어에 있습니다. 콰투어르 템포라라는 말인데요. 이게 바로 금식 기간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본 사람들이 선교사들한테 이 맛있는 튀김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음식 이름 대신 이건 우리가 템포라, 즉 금식 기간에 먹는 겁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음식 이름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정말 맛있는 오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작은 해프닝 덕분에 덴푸라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서 건너온 음식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럼 이 음식이 어떻게 일본을 대표하는 요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흥미로워요. 덴푸라의 변천사를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처음 16세기에 일본에 들어왔을 땐 그냥 소박한 생선튀김이었어요. 그러다가 에도 시대에 들어서면서 포장마차에서 파는 인기 있는 길거리 간식이 됐죠. 그리고 메이지 시대를 거치면서는 어엿한 전문점에서 파는 고급 요리로 격상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요리 예술의 경지에 올랐죠. 특히 에도 시대 길거리 덴푸라는 지금 우리가 아는 거랑은 정말 달랐어요. 그때는 아무래도 재료 보관이 힘드니까 신선하지 않은 맛을 감추려고 튀김옷을 아주 두껍고 무겁게 입혀서 딱딱할 정도로 튀겼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튀김옷은 아주 얇고 공기처럼 가볍고 바삭하게, 정말 기술의 정점이죠. 자, 덴푸라에 대해 더 깊이 알려면요, 이걸 하나의 가문으로 봐야 해요. 일본 튀김 요리, 이 거대한 아게모노 가문에서 덴푸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일본에서는 튀긴 음식을 통틀어서 아게모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튀긴 것이라는 아주 직관적인 이름이죠. 이게 바로 일본 튀김 놀이의 큰 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장 대표적인 튀김 3대장이 있죠. 덴푸라, 가라아게, 그리고 가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이 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됩니다. 덴푸라는 묽은 반죽을 써서 재료의 맛을 살리고요. 가라아게는 재료에 먼저 양념을 하고 마른 가루를 묻혀서 튀기죠. 그리고 돈가스 같은 가츠는 다들 아시다시피 바삭한 빵가루를 입히는 거고요. 이제 확실히 구분되시죠? 좋아요. 이 기본 원칙들을 머릿속에 딱 넣고 이제 이 아게모노 가문이 얼마나 다채롭고 재미있는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치킨 남반입니다. 이거 정말 맛있죠? 기본적으로 닭고기를 가루에 묻혀 튀겼으니까 가라아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걸 달콤새콤한 소스에 푹 담갔다가 그 위에 타르타르 소스까지 듬뿍, 완전히 새로운 요리가 탄생한 거죠. 다음은 사츠마아게인데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세상의 튀김입니다. 튀김옷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생선 살을 곱게 갈아서 양념이랑 섞은 다음에 그 반죽 자체를 튀겨낸 어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게모노라는 게 꼭 뭔가를 입혀서 튀기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자, 그리고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단풍잎 덴푸라요. 네, 진짜 그 나무에 달린 단풍잎
맞습니다. 이걸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무려 1년 동안 소금에 절여서 쓴맛을 뺀 다음에 반죽을 입혀서 달콤한 과자처럼 튀겨낸다고 해요. 와, 일본 튀김 요리의 상상력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본 튀긴 기법의 차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이겁니다. 새우라는 똑같은 재료 하나로 3가지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바삭한 빵가루를 입히면 에비 후라이, 얇고 가벼운 반죽을 입히면 에비 템푸라, 그리고 새우살을 다져서 패티처럼 만든 뒤에 빵가루를 입혀 튀기면 에비 가추가 되는 거죠. 하나의 재료, 3가지 기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템푸라의 기원부터 다양한 튀김의 세계까지 둘러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템푸라의 이야기는요, 그냥 외국 음식이 일본에 들어왔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일본 요리 전체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과 같아요. 외국의 아이디어를 그냥 받아들이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수백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걸 완벽하게 다듬고 또 다듬어서 마침내 완전히 새로운 가장 일본적인 것으로 재창조해내는 거죠. 이 작은 튀김 하나에 일본의 장인 정신, 역사, 철학이 전부 녹아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덴푸라처럼 우리가 전통 음식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사실은 이렇게 이민자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또 어떤 놀라운 역사와 문화 교류의 흔적이 숨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지 않을까요?